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덩이입니다. 지수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은 좀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좀 강했던 업종을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게임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제약 바이오라든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순 낙폭 과대 라고 좀 보이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동안 많이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기업 대출 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이 상승폭이 2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제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 내기 힘든 그런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주택 신용당 대출이라든가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 대출, 가계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다 보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삼성이나 SK, 롯데 같은 이 국내 굴지의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줄줄이 비명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30대 기업의 이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겠죠. 이게 지금 올해 2배가 늘어가지고 지금 46조랍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될 금액이 무려 46조. 이자 비용 급증에 지금 환손실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순이익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 1년 새 26조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무려 지금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돈을 벌어도 계속 이자 비용 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대 대기업 총차입금이 20조 늘어나서 지금 147조가 됐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 3% 정도 되면은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금 조달 금리가 최근에는 7, 8% 7에서 8%의 고금리를 제시해야지 이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지금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금리가 인상되거나 그다음에 인상된 이후에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은 정말 힘들겠죠. 중소기업인 지금 경기가 전망을 보시면 2달 연속 악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부진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한계 기업이 부실 위험이다. 자, 이 기사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9월달만 하더라도 그 전체 기업들 이자 부담 금액이 지금 33조 7천억이었는데 자 3개월 후에 올해 12월달이 되면은 지금 이자 부담이 42조 3조로 42조 3천억으로 지금 이자 부담이 거의 10조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3개월 만에 엄청나죠? 또 내년 12월에는 지금 이자 부담 금액이 지금 거의 50조. 올해 대비해서도 지금 8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달만 해도 이자 부담 금액이 지금 5조. 올해 12월달은 지금 6조 3천억. 그리고 내년 12월달엔 지금 9조 7천억으로 지금 이자 부담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내년에 한계 기업의 이자 부담 금액이 94%나 급증해서요. 연체율이 2배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로 인해서 그만큼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기사 보시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없습니다. 2024년에나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면 2023년까지 금리를 상승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고금리 상태를 상당 기간 동결하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지금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인데 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이 고금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 금리,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종 금리가 한 5에서 7%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지금 미국의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특히 빅테크 종목들 있죠.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이 빅테크 종목들은 상당 기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고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은 지금 8월 말일날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조정합니다. 이 조정폭이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돼요. 조정한 이후에 지금 올라갈 때도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올라간 이후에 지금 최근 사거래일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태광의 지금 주가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태광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400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135억이었는데 올해 4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70억이 지금 급증하는 거죠. 태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5억, 2018년도에서 40억, 2019년도에 29억, 2020년 코로나 때는 31억 적자. 그리고 자, 작년에 135억.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는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내년에 볼까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5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는 지금 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 9월 초 고점 이 부근에서 좀 조정을 받고 매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매물대를 넘어서면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급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입니다.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1조 급증합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3조 6천억. 자, 매년 영업이익이 1조 이상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쉬었다가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주 CS윈드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CS윈드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814억, 작년 1010억에서 좀 줄어들긴 하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보셔야 돼요.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483억으로 올해 대비해서 지금 급증, 또 내후년도 지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죠.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지금 조정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직은 주가가 지금 9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솔루션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급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1억 2천대, 내후년에 1억 3천대. 제가 볼 때는 이 태양광 이 설비가 더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태양광 관련 하나솔루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 패턴을 보시면 그동안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뚫었어요. 12월 24일 날 오늘 뚫었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 급등주가 아니라 대보 마그네틱의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8억, 올해는 지금 예상 영업이익 226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몇 배 증가요? 4배 급증하죠. 작년 대비해서. 매년 대보 마그네틱은 거의 5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럼 올해 지금 226억이에요. 영업이익 급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316억으로 또 올해 대비해서 또 급증이에요. ROE도 보시면 올해는 29, 내년은 31로 지금 올해 내년 계속해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를 냈어요. 월봉도 보시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조정한다. 분리목 조정한다. 제가 볼 때는 한 7만원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찰병을 보내고 좀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탑 머티리얼이 11월 25일 이때 종가 이후에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지수가 밀면서 같이 밀렸고, 지금 화요일날은 또 오늘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8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153억으로 영업이익이 3배 급증했어요. 그리고 ROE가 작년에도 26으로 고성장인데 올해는 무려 45입니다. 45. 엄청난 고성장 예상되고, 내년 예상 실적은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탑 머티리얼은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 설비를 지금 구축하는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소재, 전극 관련된 소재, 그리고 이제 그 양극재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이 과제가 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탑 머티리얼은 지금 11월 15일 날 고점을 찍고 약 2주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 때는 이 구간이면, 지금 정도 구간이면, 어느 구간이냐면, 상장 이후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여기를 돌파하죠. 이 구간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구간은 정찰병을 보내서, 해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드리면서 화학 쪽 업황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좀 주목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해드린 이후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갭하락이. 이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롯데건설발 이런 것들이 조금 굵어지면서 단기 악재로 밀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5.4%가 좀 강하게 또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런 롯데케미칼을 바닥권에 사고 있을까요? 경기 사이클이 이 석유화학 쪽이 좀 괜찮아요. 지금 내년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은 제가 이때 9월달, 10월달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오늘도 좀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로 가고 있고,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97억밖에 안 됐어요. 순이익도 적자였습니다. 300. 근데 올해는 어땠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1178억으로 퀀텀 점프입니다. 순이익도 지금
337억 적자에서 올해는 지금 1000억이 넘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내년도 실적 보시면 내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700억대로 올해 대비해서 또 고성장. 순이익도 지금 고성장.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금리 시대는 당분간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고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에 수익 내는 방법은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